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양명지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방송은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부제로 진행되는데요. 한 주 동안 주요 증시 이슈와 다음 주 증시 이벤트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고 다음 주 증시 이벤트에 대한 이런 유망한 히든 종목까지 제시해드리는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합니다. 일부에서는요, 국내 주식 투자의 주요 이슈와 관련된 업종, 섹터 분석에 이어 유망한 종목까지도 자세히 분석하고 다음 주 증시 이슈에 대한 전략, 유망한 히든 종목까지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해외 주식, 해외 선물 투자에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알아보고 관련주와 향후 전망,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진행하는 강의 자료와 영상, 그리고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투자 전략까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 QR코드 스캔하시면 관련 자료와 전략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 해외 증시의 모멘텀이 되는 이슈들을 선점하고 급등 그리고 대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선침해하는 전략을 우리 방송과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부 국내 증시 주요 이슈 전략 함께해 주실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본부장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주 동안은 사실 이번 주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주인데, 그러니까 너무 일정이 많고 너무 이벤트가 많아가지고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그 지난 주에 주말에 이 방송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한테 얘기했어요. 네. 지수 4,000 뚫는다. 바로 월화 내로 뚫는다. 그리고 이번 주에 4,100까지 갈 수 있다. 네. 4,100을 돌파했죠. 그리고 네. 제 얘기대로 다 돼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 근데 다만 이제 세부적으로 이벤트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좀 잘하고 가야 다음 주도 또 이번 주 못지않게 엄청나게 많은 이벤트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음 주라도 대응을 좀 잘, 그러니까 이번 주에 대응 못하신 분들 다음 주라도 대응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번 그 내용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그 지난주에 히든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어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오늘 23% 오르고 있거든요. 네. 젠슨왕, 이재용 회장 그 다음에 정의선 회장 만나는 거를 사실 지난주에 이미 나왔던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수익을 못 먹으면 이거 진짜 떠먹여줘도 못 먹는 거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셨던 분들은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이 방송하면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려놓은 걸 봤을 거예요. 그래서 꼭 그 내용도 리뷰도 다시 해드릴 건데 이번 주라도 좀 제발 좀 자세히 좀 명확하게 들은 다음에 꼭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꼭 같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난 슈퍼위크였습니다. 먼저 기준금리 슈퍼위크였는데 ECB, BOJ는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FOMC 회의에서 미연준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이 파월 의장이 매파적 발언으로 12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떨어졌는데요. 그리고 실적 슈퍼위크, 에이펙 정상회담 슈퍼위크 등 이번 한 주 정말 수많은 이벤트가 준비됐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김정철 본부장님이 바라본 시장 관전평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기준금리만 일단 따지고 보면 기준금리 슈퍼위크, 그 다음에 에이펙 슈퍼위크, 실적 발표 슈퍼위크 이 세 개였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하나를 좀 이제 먼저 기준금리 슈퍼위크 먼저 한번 보자면 화면을 보시면 FOMC가 있었죠. FOMC가 있었고 결국 이제 기준금리 인하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역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아요. 네. 근데 벗어난 게 하나 있어요. 갑자기 매파적 코멘트를 했어요. 네. 보시면은 이제 사실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주요 포커스는 QT를 과연 종료를 언급하느냐가 좀 중요했거든요. 기준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이었고, 네. 근데 QT를 종료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QT 종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산 규모를 전체 확장을 시킨다는 건 뭐냐면 계속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 상의 자산 규모를 늘린다. 그 자산 규모를 어떻게 늘립니까? 부채를 늘려요. 네. 그 말에 돈을 밖으로 빼는 걸 조금씩 했다는 건데 그걸 아예 그냥 다 종료시키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자산 규모가 이제 그 자산 규모를 그래서 그걸 축소시키고 있었는데 그 축소도 이제 종료한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돈을 이제 어떤 식이었냐면 기준금리 계속 인하했다가 0%였다가 돈을 계속 풀다가 네. 물가가 올라오니까 기준금리 올렸죠. 5.5%까지 올렸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시장 채권을 매입해 주던 거를 네. 시장 채권 매입을 중단했습니다. 근데 여기를 그러면서 자산 규모 축소시켜 왔는데 네. 그 자산 규모 축소시켜 왔던 거를 이제 종료한다.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채권을 사줄 수도 있다. 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면 안 좋으면 미 연준에서
채권 매입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열어둔 거죠. 네.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요건데 다 이제 괜찮다가 파월이 갑자기 매파적 코멘트 12월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네. 우리 연준구사님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서 속도를 신중해야겠다. 이런 네. 식으로 좀 얘기를 하니까 네. 12월에 기준금리 추가로 인하하는 거 아니었어? 하면서 이제 시장이 놀래가지고 그때 좀 밀렸습니다. 네. 밀렸는데 저는 파월 의장이 페이크예요 이거. 그냥 블러핑입니다. 이거 겪어보고도 모르겠어요? 파월 의장은 지금 너무 이것 때문에 시장이 네. 그러니까 경기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자꾸 주가만 계속 오르니까 이거 조절하는 멘트, 속도 조절 멘트예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의 다른 워딩을 보면 모스데스틀리 리스트릭티브라 그래가지고 완만한 긴축을 이미 언급했어요. 언급하면서 뒤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미 연준이 생각하는 중립금리는 3%입니다. 지금 몇 %인데요? 4%, 3.75. 가봐야 아직도 여유가 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블러핑이다. 믿지 마라. 어차피 파월 의장은 단 한 번도 배드워치에서 나온 퍼센트 확률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예상대로. 항상 배드워치에서 금리 내릴 거다 그럼 내렸고 네. 동결할 거다 그럼 동결했고 금리 올릴 거다 그럼 올렸어요. 단 한 번도 벗어난 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뭐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쫄지 마라. 전혀 안 쫄아도 된다. 그냥 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보시면은 근데 ECB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자 달러는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네. 기준금리 인하하면 달러는 어떻게 되죠? 약세가 되나요? 강세가 되나요? 기준금리 인하면 달러는 강세가 되죠. 약세가 되죠. 약세가 되죠. 약세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하되면 달러가 더 많이 풀리니까. 네. 그럼 뭐든지 많아지면 가치는 떨어지죠. 네, 맞습니다. 달러는 약세가 되죠. 그러면 유로화는 어떻게 될까요? 강세가 됩니다. 그렇죠. 심지어 유로화는 유로존은 ECB는 기준금리 동결했어요. 네. 금리 안 내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더 강세가 돼야 되는데 시장이 그러질 않는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로화 ECB는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동결한 이유가 뭐냐면 그 완만하게 경기가 조금 유로존이 좀 회복하고는 있다. 그러니까 유로존에서 지금 경기 회복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있긴 해요. 어디냐면 프랑스가 워낙에 안 좋은데 네. 독일이 살짝 돌아 나오고 있고 요즘 스페인이 좀 괜찮습니다. 최근에 제 아는 지인이 스페인 여행 갔는데 네. 활기차다고 하더라고요. 스페인은 가끔 그러니까 스페인이 여기 등락이 폭이 심해요. 스페인 좋을 때 막 좋다가 안 돼 확 무너지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나마 좀 스페인이 조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괜찮은 건데 다만 유로화의 반응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래서 원화도 전격적으로 강세가 되고 있지는 않다. 자, BOJ도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자, BOJ 네. 일본 따위는 우리 신경 안 쓰는데 원래 네. 그 다카시 사나이 때문에 신경 써요. 네. 이번에 그 에펙 정상회담에서 미일 정상회담 했었죠. 네. 예, 그 미일 정상회담을 일본에서 했어요. 일본에서. 네.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 거의 무슨 성희롱하고 있던데 다카시 사나이 뭐 팔짱 끼고 막 난리도 아니던데. 근데 다카시 사나이가 그냥 관상은 과학이라고 거의 뭐 이분 거의 진짜 너무 강할 것 같았는데 네. 갑자기 너무 유해졌어요. 이거 왜 이러지? 저도 종잡을 수가 없네요. 이분 원래 안 이런 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약간 엔화 약세에 대해서 조금 이제 더 이상 약세되지 않을 거 가능성이 높다. 이 기조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로화는 현재 지금 좋지는 않지만 네. 결국 달러화까지 따지고 봤을 때는 다시 원하는 강세될 가능성이 높다. 강세가 한 1,400원 언제 뚫느냐, 네. 언제 깨고 내려가느냐. 그러니까 원 달러 환율이 내려가야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의 언제 포인트가 깨지느냐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들어오느냐 마느냐가 결정 날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연일 코스피 코스닥 우리 전임 미답의 길을 가고 있죠. 현재는 이제 코스피는 4,100포인트를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코스닥도 900닥을 지켰습니다. 본부장님이 바라보는 이 국내 증시 지수는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 이제 오늘 방송하는 게 10월 31일, 10월 네. 마지막 날이고요. 아직 장은 안 끝났는데 네. 900닥이 지킬지 안 지킬지 아직 살짝 잘 모르겠네요. 근데 네. 지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있어 네. 보이는데 지금 근데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도. 근데 코스닥은 전임 미답은 아니에요. 코스닥은 네,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 코스닥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코스닥은요 1999
1999년에 1999년 2000년에 2,925포인트까지 간 적이 있어요. 이때 그냥 이때는 그 뭐냐면 이때는 닷컴 버블 때 네. 네, 그냥 다투로 아무나 찍어도 상한가 20번 막 가고 시작하는 네. 거거든요. 어떤 종목이든 이때는 그냥 아무나 사잖아요. 그럼 다 상한가 10번은 무조건 가요. 11번 가면 기분 좋은 거고 10번에서 끝나잖아요. 상한가 10번을 먹었는데 기분이 나빠요. 이럴 때였고 예, 이제 이때를 회복 못 하고 있죠. 이때를 회복 못 하고 지금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이런 상태. 네, 지금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899 예,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수가 그러면 더 가느냐 마느냐? 네. 이제 저는 이거를 그대로 여러분 유지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끝났잖아요. 지금 이제 미국 관세 협상이 끝났잖아요. 네. 끝났는데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예. 왜 끝난 게 아니냐면 미국 또 딴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말이 맞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홍보용을 대외용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내용에서 조금만 살짝의 융통성이 있는 문구가 있으면 네. 그걸 확대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근데 다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요. 원달러 환율 차트를 좀 크게 보자면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네. 헤드앤숄더예요. 헤드앤숄더. 네. 깨지면 어떻게 되죠? 급락. 네, 빠지죠. 자, 원달러가 급락한다. 환율이 급락한다. 즉 원화 강세가 급격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깨고 내려가잖아요. 네. 이제 천사가 깨지는 순간 원화 급락 나올 가능성. 원화 가치가 급등이죠. 네. 환율이 급락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이 부분을 노리셔야 된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거 노리고 있어요. 지금. 그럼 지수는 더 상승 여력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충분- 상황인 네. 거죠. 그래서 지수 포기하지 마라 절대. 여러분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거 자 그럼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그럼 주요 포인트 어떻게 잡으면 되느냐? 여러분 네. 여기 라인을 잡으시면 돼요. 여기 지금 이때 시가를 지켰잖아요. 제가 네. 그때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이건 아래 하나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얘기 드렸는데 오신 분들 얘기 드렸는데 이거 지금 월요일 날 지난주에 아래 하나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셨던 분들한테 4,000포인트 월화 내로 갑니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바로 월요일 날 그냥 정확한 시작을 4,000으로 네. 했어요. 그냥. 시작을 4,000으로 했는데 근데 여기가 갭으로 떴잖아요. 네. 근데 이 갭이 안 화요일 날 좀 위험했거든요. 근데 이 갭이 안 깨져버리면 여기가 올라갈 수밖에. 손절 라인입니다. 어. 여기가 손절 라인, 여기가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근데 여기 네. 지키면 상승은 계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네. 지키냐 안 지키냐가 중요한 거예요. 4,000포인트를 지키냐 안 지키냐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여기 지키는 한 계속 상승 방향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밀리면 매수하자. 제가 이번 주에만 SK하이닉스 매수하라고 2번이나 얘기했어요. 네. 그때 샀으면 수익입니다 지금 무조건. 네. 그리고 좀 이따 수익률 리뷰하시면 아시겠지만 더 많은 수익률이 있다는 거. 그래서 계속 보니까 자세한 전략, 지수 때 자세한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 꼭 스캔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연일 강한 모습 보여주는 우리 국내 지수인데요. 본부장님은 상승 여력이 아직도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네, 이때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죠. 본부장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익률 리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요 이제 너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쉬운 장 떠먹여줘도 못하면 이게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아니 다 떠먹이고 있는데도 안 하는데. 자 보시면은 자 로보티즈 한번 볼게요. 로보티즈가 저희 9월 1일날 공략했다고 수익률 리뷰를 지금 여기서 한 8주째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맞습니다. 8주째 하고 있는데 나 같으면 눈치로 와도 샀겠다. 진짜. 아니 8주 내내 하고 있고 제가 이거 팔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저 같으면요 여러분 그냥 8주 동안 다 한 번에 샀겠어 진짜. 그냥 지금 현재 150% 수익.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네. 자꾸 김연철 부장님이 수익률 100% 넘은 거 계속 자랑만 하는데 그럼 새로 뭐 들어가면 됩니까?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레인보우 지난주에 로보틱스. 여기 써있죠. 2025년 10월 25일 한밤의 기막힌 투자 이 방송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얘기 드렸어요. 삼성전자 로봇 관련 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 더 있어요? 삼성전자 자회사인데 이게 그렇죠? 네. 테슬라 삼성전자 회복 본격화 로봇 관련 최근 주가 상승이 제일 저조하다. 지금 아까 지금 이거 다 수익률 반영 안 된 거예요. 더 올랐어요. 지금 더 오르고 있어요. 지금 이거보다
25.3%예요 수익률. 일주일 본부장님은 그 회담 치킨 회담 예상하시고 들어간 건가요? 그때? 동안. 온다고 했잖아요 이미. 네, 그거 생각하시고 온다고 하신 거죠? 온다고 했는데 젠스당에 오고 이재용 회장 만난다고 했잖아요. 네. 끝난 거 아니에요? 아, 자, 젠스당, 이재용 회장, 그 다음에 정의선 회장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뭐 있겠습니까? AI입니다. AI인가요? 그 AI 말고 로봇도 있고. 로봇도 있습니다. 아니 현대차의 자회사에 뭐가 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전 세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맨 처음 만든 회사. 그걸 이제 현대차가 인수했어요. 현대차가 로봇 하고 있죠? 네. 삼성전자 로봇 누구 했죠? 레인보 로보틱스. 네. 그러면 여러분 삼성전자 레인보 로보틱스를 사실 거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사실 거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사려면 저기 미국 주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레인보 로보틱스밖에 더 있어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간단한 걸 꼭 이렇게 말로 해야 됩니까 제가? 예.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건데 25%가 넘게 오르고 있는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그 지난주라도 방송을 봤으면 이거라도 수익 났겠죠, 그렇죠? 네. 로보틱스 가지고 뭐라 하길래 제가 그날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거 말고 더 있어요, 더 있어요. 효성중공업이요. 130만 원에 제가 얘기 드렸어요. 130만 원에 130만 4천 원. 자, 8월 20일 날 효성중공업을 자 효성중공업 9월 30일 날 134만 1천 원에 제가 얘기 드렸어요. 아래에다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오세요. 이렇게 올려드려요.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거든요.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제가 효성중공업 134만 1천 원 매수. 그때 그러더라고요. 아니 130만 원이나 되는 종목을 이렇게 오른 걸 어떻게 추천하냐. 200만 원 넘었어요. 212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도대체 정신을 차리세요. 제발. 주가가 높고 낮으면 절대적인 주가가 올라갔냐 내려갔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치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제발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이렇게까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 좋은 종목 추천해 주시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투자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요 이슈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 서밋 그리고 정상회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대차 등 자동차 관련주들의 주가 반등이 이어질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의 핵 잠수함 언급에 뜨겁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요청에 트루소셜에 핵 잠수함 건조를 허락했다고 했는데요. 조선주와 원전 관련주들 향후 전망까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볼게요. 관세 협상한 거. 지금 뭐 우리나라 양쪽에서 지금 난리인데 아니 그 우리나라에서 평가하지 말고요. 해외 눈에서 보자고요. 해외 눈에서 보자고요. 해외에서 지금 다 선방했대요. 우리나라한테. 제발 좀 제발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야지. 정치적으로 나랑 뜻이 안 맞다고. 네. 뭘 해도 다 욕하고 있으면 참고로 그쪽 분들한테 얘기 드릴게요. 자, 김문수 그 대통령 후보였던 분. 네. 그분이요. 잠수함, 핵잠수함 플러스 뭘 했냐면 핵잠수함 플러스 우라늄 농축 핵 재처리가 공약이에요.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거예요. 네. 근데 왜 욕하는 거지? 정체성이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뭔가 이게 잘한 거냐 잘못하냐는 걸 판단할 때 뭘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 줄 아세요? 중국에서 발작하냐 안 하냐를 보면 돼요. 중국 환구시보 봉화망 중국 기관지를 다 뒤져봤는데 중국 지금 발작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 이거 한국 미친 거 아니야. 한국 이거 막 들어주면 안 된다. 지금 한국 지금 핵무장하려고 하는 거냐? 네. 트럼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중국이 발작하면 뭐예요? 중국이 이렇게 발작을 해요. 그럼 네. 뭐예요? 잘한 거예요. 견제하는 거죠. 네. 잘한 겁니다 이거. 네. 근데 중국 발작한 거 가지고 중국도 발작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같은 나라 국민 욕하잖아요. 그럼 중국이랑 똑같아요. 중국 가세요 그러면. 중국 가 살아. 그러면 되잖아요. 그분들이 중국을 제일 싫어한대. 입으로는 중국 싫다고 떠들어 놓고 중국이 욕하고 있는 거 똑같이 욕하고 있어. 뭐 하자는 거죠? 그럼 그냥 중국 가서 사세요 그냥. 자,
보시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합이고요.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도 않고 현금 투자 부분이 감소했다는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자, 원금 회수 장치도 만들어놨다는 건 그나마 좀 다행이다. 네. 그래서 자동차 부품하고 분미한 화장품, 저는 자동차 부품도 더 좋은데 네.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와서 화장품이 오른 게 아니에요. 관세가 빠지면서 화장품 경쟁력이 또 늘어났다. 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자,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제가 이거 다 하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아래 하나 QR코드 스캐너 들어오시면 이번에 합의가 어떻게 되는지 총정리한 거 내용을 딱 올려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미 투자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고 원래 우리가 3년 연평균 300억 달러 하고 있어요. 네. 요 안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래서 200억 달러는 원래 300억 달러 하고 있는데 200억 달러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다. 자, 우리나라 연간 설비 투자가 한 2천억 달러 되는데 그 중에 한 200억 달러만 빼서 하는 거예요. 네. 10분의 1 정도 빼서 하는 거다. 네. 자. 그렇고 자 트럼프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한국 정부가 123 협정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970년에 미국이 한국은 핵 만들지 마 해가지고 123 협정을 했어요. 어떤 네. 협정이냐면 한국은 우라늄 농축하지 말고 핵 연료 재처리하지 마. 그럼 우라늄 농축을 못하면 원자력 발전소 원료를 못 구해요. 네. 우라늄 농축을 해야지 원자력 발전소 원료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번에 우리가 개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전을 짓고 싶어도 원전에 쓰이는 원료인 우라늄 농축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못해요. 미국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을 많이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만 죽어라 쥐어놔 버리면 그러면 미국이 만약에 야 한국한테 우라늄 원료 팔지 마 해버리는 순간 우리나라는 전기가 다 멈춰요. 그러니까 원전을 많이 짓겠냐고.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제발 좀. 그리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상태인데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거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 농축을 55% 정도 해야 됩니다. 최소 20% 이상 해야 되고. 네. 자, 60% 이상 우라늄 농축을 할 경우 군사용 이외에는 용도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핵폭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네. 60% 이상 농축해요. 이란이 60% 이상 농축하다가 미사일 맞은 거예요. 그리고 보통 90% 이상 농축해야지 핵폭탄이 됩니다. 핵연료 재처리는 뭐냐면 핵폭탄하고 똑같은 파괴력의 플루토늄 폭탄을 만들려면 핵연료 재처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플루토늄 폭탄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거 요구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과연 핵잠수함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우리가 핵 추진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이거 왜 할까요? 이거 우리나라가 자 그럼 우리나라가 몰래 우라늄 농축할 수 있고요. 충분히. 핵연료 재처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핵 추진 잠수함에서 하잖아요. 네.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핵실험 우리나라는 핵실험이 안 해도 돼요. 굳이. 우리나라 원전 기술력은 세계 5대 강국인데 우리나라 정도면 핵실험 없이도 핵폭탄 터뜨릴 수 있어요. 그냥. 이거 하는 이유가 진짜 핵 추진하려고 핵 추진 잠수함 때문에 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몰라?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사실 이거 근데 이걸 말로 떠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예, 우리는 핵 추진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라고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추가로 제가 설명을 왜 그런지는 제가 정확하게 아래에다 QR코드 스캐너 들어오시면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자, 그래서 저희는 두 종목 정도 보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로는 샤시 바디 파츠 만들고 있는데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뭐도 한다? 배터리 팩 케이스, 이사연지 쪽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자동차 부품 때문에 주가가 안 갔는데 이번에 같이 엮여서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이 종목 자동차 부품주 중에 무조건 대장 가는 종목입니다. 한번 움직이면 세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자, 그 다음 핵추진 잠수함 건조 시 가장 수혜 보는 조선주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 여러분 아래 하단 QR코드 스캐너 두시면 이 종목 명하고 투자 전략 자세히 정리해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종목 또 다음 주에 급등해서 또 몰랐어요 또 하지 마세요. 반드시 꼭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국내 증시 주요 이슈 알아봤는데요. 잠시 뒤 2부에서는 서학개미분들을 위한 해외 주식, 해외 선물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실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해외 주식, 원유, 골드, 나스닥 선물 등 상승과 하락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의 대안이 되는 해외 선물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실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이번 한 주 정말 이제 마지막 주였습니다. 이미 방송 보신 분들은 이미 뭐 두 대가 이제 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녹화 당일 기준으로 이제 또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는 저녁 방송까지 일단 좀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자, 한 주간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이슈가 너무 많았던 만큼 거기에 따라서 급등락이 계속적으로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방향성이나 내용 자체 예측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우셨을 텐데 그래도 일단 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임 내용들 자체가 좀 나와줬기 때문에 그래도 뭐 큰 손실 내용 자체를 좀 막을 수 있었던 한 주였다 이렇게 좀 정리드리고요. 자세한 내용 자체는 뒤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특히 빅 이벤트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뭐 FMC도 있었고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구글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여기에 트럼프의 방일, 방한 일정과 더불어 시진핑과의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뭐 자세한 이슈들은 뒷 질문에서 여쭤볼 텐데요. 한 주 동안 산재했던 이런 우리 보유 종목들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보유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좀 사고가 났어요, 아나운서님.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자랑을 했었던 종목에서 일단 좀 사고가 났습니다. 자, 한 주 내용 자체를 일단 좀 살펴보시면요. 뭐 M7들 내용 자체 일단 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실적이나 내용 자체에서 조금이라도 안 좋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 앞전에 있었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반납하는 결과값까지도 일단 좀 보여줬었던 한 주였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일단 보유 종목 내용 자체를 일단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또 이 방송에서 몇 주간 자랑을 했었던 인텔리아 테라피틱스가 네. 무려 수익률이 100%였는데 네. 지금 100%를 달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제로 아니면 이제 좀 마이너스 수준까지도 일단 좀 넘어온 시점이에요. 자, 이유 자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가 임상 시험 자체가 일단 중단되고 FDA 임상 보류까지 일단 좀 나와줬는데 뭐 단순 보류나 내용 자체였다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 크게 하락 자체를 보여주지는 않았을 텐데 환자 한 명이 4등급 간 손상으로 일단 좀 입원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리스크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면서 단일 거래일 40% 이상 폭락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3달러에서 26달러 가는 길에서 일단은 네. 100% 수익 난다라는 게 사실 이제 26달러에서 40% 급락이다라고 하면요. 다시금 이제 13, 15달러로 회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100% 하락할 수는 없잖아요. 주가가 네, 그럼 네. 빵이 되니까. 그래서 그 내용 자체로 단기 하락이 너무 크게 나와줬었는데 일단 뭐 차트나 내용 자체도 일단은 좀 같이 살펴보면요. 진짜 아직까지- 제약바이오는 이제 네. 예측할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만큼 네.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절반 내용 자체는 일단 좀 줄여서 가져갔기 때문에 네. 일단 수익을 가져간 상태에서 챙겨놓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급락 내용 자체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최근 하락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주요 네. 라인대 이탈 내용 자체를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음. 사실상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나 이제 수요일 정도까지 해서 15에서 17달러 이상 안착을 못한다라고 하면 얘는 좀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여기까지는 한번 조금 더 볼 필요는 있고 단기 급락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반등 수준 자체를 일단은 조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하나 더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 제가 이 방송에서 분명히 좀 제시를 했었던 내용이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티커가 재밌어요. EBS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기 모두가 쉽게 알죠. 외우기 네. 쉽게 자, EBS인데 자, 3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 그리고 이제 뭐 가이던스 상단 초과랑 수익성 회복 지속을 또 보여주면서 어마무시합니다. 순이익 자체가 이제 5,120만 달러로 22%고요. 에비타 지금 8,780만 달러로 마진 자체가 38%예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일단은 이 내용 자체가 왜 그러냐면 얘네가 이제 펜타닐 치료제예요. 이제 너무 네. 과하게 들어왔었던 이 펜타닐 중독자들을 위해서 네. 응급으로 이제 사실상 살릴 수 있는 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런 나잘 스프레이다 보니까 편의점의 긴급 배치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일단은 좀 나와서 일단은 좀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들을 긴급 승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배치나 내용 자체를 아나운서님 네. 편의점 사장이나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뭐 CU나 GS에서 할까요? 안 되겠죠. 네. 이런 거는 의약품이에요. 네. 의약품에 대한 내용 자체인데 이런 긴급 승인 가져간다라는 거는 누가? 정부가 승인을 한다. 그러니까 관련 자체가
정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계약이랑 제품 주문 확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네. 사실상 수요 폭증 내용 자체, 그만큼 펜타닐 중독이나 내용 자체가 심각할수록 오히려 웃으면 안 되지만 사실상 안 좋은 거죠. 그만큼 맞습니다. 사망자나 내용 자체가 네. 많아지는데 그래도 살릴 수 있는 키트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에 대한 수익성 내용 자체도 꾸준히 혹은 급락 내용 자체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약을 끊고 이렇게 가져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계속적으로 수주나 내용 자체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 나쁜 게 아니잖아요. 뭐 마약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치료제입니다, 치료제를, 여러분들. 네. 치료제예요, 어떻게 보면. 네. 거기서 사람 살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단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사실 기타 제품이나 내용 자체보다는 사실 이제 좀 메이저로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이 나록선, 이 나잘 스프레이에 대한 내용 자체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봐주시고요. 사실상 여기서 이제 좀 문제나 내용 자체 삐걱거린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내용 자체로 사실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일단 좀 정리를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고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익률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미 7달러에서 들어갔어요. 네. 7달러에서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단기 청산 가져왔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마무리 청산까지도 이미 다 보여준 자리값이기 때문에 올 청산을 어제자 대폭등해서 36% 보이시나요? 40%도 넘겼어요, 하루에. 불기둥을 세웠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준에 상한가 넘긴 거예요. 네. 상한가 넘긴 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올라온 상태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가 끝은 아닐 수 있지만 뭐 네. 장기적으로 100달러, 200달러 가면 너무 좋겠지만 네. 단기 급등이 워낙 크게 나와줬고 거기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기관값 조정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적절하게 청산을 잘 가져갔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마지막으로 일단 좀 설명드릴 거는 코카콜라인데 너무 뭐 반가운- 진입하자마자 네. 계속적으로 일단 수익 구간 조정을 받았어도 네. 사실상 진입 가격대 자체를 해치지는 않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 음.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제가 일단 또 긍정적으로 보는 게 다른 음료들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집에 이렇게 좀 놓고 마시잖아요. 네. 이제 뭐 집에 이제 뭐 음료들을 놓고 이제 좀 마시면 다른 음료들은 좀 맛있어요. 뭐 환타 뭐 다른 브랜드 뭐 네. 이런 기타 탄산 음료들 이제 마시면 맛있는데 네. 질려요, 좀. 그러니까 이제 몇 개 마시면 질리는데 막 30캔을 그걸 먹으라 하면 진짜 그치 질리죠. 네. 네. 근데 이제 약간 콜라 같은 경우는 옛날도 그렇고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찾아주시는데 네. 오랫동안 콜라 같은 경우 좀 질리지 않는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먹을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제로 콜라나 이런 부분들까지 나와주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부담 없이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콜라에 대한 내용 자체는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흥국에 대한 지금 뭐 병입사 인수계약, 아프리카 이 내용 자체도 일단 좀 긍정적인 내용 자체로 일단 좀 담아두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뭐 리스크나 내용 자체는 일부 있다지만 최근 실적에서 우리가 뭐 주가 상승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률이나 내용 자체, 매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받쳐주냐 이게 가장 또 1순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탄탄한 지금 성장세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단연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지금 콜라라는 내용 자체가 사실상 임의 소비재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 사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필수 소비재로 들어간다는 건 정말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의식주 안에 포함되는 이런 부분인데 네. 어찌 보면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필수 소비재랑 좀 밀접하지 않을까. 그쵸? 그러면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임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침체나 내용 자체로 온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줄여요. 사치품, 뭐 네. 가방, 뭐 이제 신발, 없어도 뭐 살아갈 모자. 수 있는. 그렇죠. 이미 갖고 있는 게 네네. 있으니까 뭐 옷이 한 벌이지는 않잖아요. 네네. 우리 현 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상 지금 당장에 내가 뭐 실직을 하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네. 그 전에 이제 좀 사용되는 한 달에 내가 5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뭐 쇼핑을 하고 뭐 이런 비용들은 줄여도 먹는 네. 건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필수 소비재 쪽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방어에 대한 내용 성격까지도 가져갈 수 있어서 오히려 장기 투자에 대한 내용 자체 하락장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내용 자체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성격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보유 관점 내용 자체도 괜찮다라고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홀딩 관점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9 부근 이미 72 부근대까지 와서 한 10% 가까이 오. 수익률이었다 좀 떨어지긴 했는데 네네. 뭐 진입가 대비 내용 자체에서 아직까지 탄탄하기 때문에 네. 일단 계속적으로 홀딩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보유 종목들 점검 한번 해봤는데요.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률을 계속해서 같이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해외 주식, 해외 선물 주요 이슈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완화 속도는 신중히 조절할 것이라며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QT 종료, 경기 둔화, 관세발 인플레까지 복합 요인이 정말 많이 겹친 상황인데요. 칼리 전문가님, 이번 속도 조절 신호가 시장의 완화 기대에 제동을 거는 걸까요? 사실상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단순히 한번 매달 지금 현재 이제 뭐 1.5달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나와주는 이 FMC나 내용 자체 결과에 대해서 사실상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요. 조금 더 이제 큰 뷰나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작년부터 제가 이 방송만 5년 넘게 했고 파월 얘기만 5년 동안 지금 거의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가 파월이었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내용들로 좀 접근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올해 굉장히 좀 큰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금리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안 내렸었던 이유, 근본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네. 왜냐하면 초반에 20년도 내용 자체 기준으로 급격하게 양적 완화를 계속적으로 돈을 풀다 보니까 돈을 시장에 급격하게 풀다 보니까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파월은 자기네들이 카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중고차 시장 넘어가면서 카플레이션으로부터 이어졌었던 인플레이션이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사실 공식이에요. 그래서 고금리를 유지하고 금리를 크게 올린다라고 하면 유동성이나 내용 자체를 다시금 줄여놓고 가져가는 상태에서 어찌 보면 그 내용에서 당연히 물가가 서서히 떨어지면서 안정기를 잡는다는데 네. 아무리 고금리를 유지하고 버티고 지금 몇 년 동안 가져왔는데 생각보다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사실 인플레 파이터라고 불리는 폴 볼커라는 이전 연준 의장이 네. 실수를 했었어요. 어떤 실수죠? 몇십 년 전에 실수를 했었어요. 네. 지금처럼 일단은 좀 하다 보니까 좀 금리가 잘 금리 이렇게 올려놓다 보니까 물가 잘 떨어지는구나 하고 이제 다시금 금리 인하하면서 이제 다시 안정기 네. 찾아야지라고 하면서 너무 빠른 섣부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가 인플레가 다시금 폭증을 했어요. 네. 근데 한 번 더 폭증한 인플레가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끈적이게 버텼거든요. 더 고금리를 가져가면서 굉장히 좀 힘들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데서 대량 실직이나 내용 자체 가져가면서 일단 뭐 대공황이나 내용 자체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사실상 파월은 답습을 네. 한 거죠. 폴 볼커처럼 그 부분 하나에서만 실수하지 말자. 어... 금리를 올려놓고 확실하게 물가가 떨어질 때 그때 금리 내려야지. 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제2의 인플레 파이터가 될 거야 이렇게 좀 신이 났는데 네.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게 트럼프의 등장이에요. 어... 트럼프가 등장을 하면서 네.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나라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지금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풀어내고 네네. 전 세계 기준으로 관세 전쟁을 가져가면서 오히려 굉장히 좀 어지럽히는 거예요. 파월 입장에서는 가만히만 있으면 본인 생각대로 네. 계획을 가져가는 건데 트럼프가 찬물을 끼얹고 오히려 연준, 파월 너 때문에 지금 현재 물가랑 지금 경제가 이 모양이야. 네. 너 때문이야. 라고 오히려 탓을 하기 시작해요. 너 잘라버릴 거야. 초반에 이런 맞아요. 얘기까지 맞아요. 하면서. 그러니까 파월이 열이 받죠. 네. 이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좀 열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파월은 절대 트럼프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내년 임기. 그래. 임기 여기까지 내년까지 하고 대신에 나 말년 병장이니까 이제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가 왜 말 들어? 어차피 나는 임기까지만 하고 나 그만둘게. 제 말 생각도 없고 더 이상 안 되고 그런 부분들로 따져봤었을 때 나 대신에 욕먹는 연준 의장으로 남지 않고 인플레 파이터로서 어떻게 보면 내 역사를 만들 거야. 네.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상반기는 아무리 압박을 줘도 절대 할 수가 없었어요. 네. 대신에 하반기 기준으로 사실상 장기간의 고금리 자체가 네. 기업적인 측면, 개인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대출적인 측면이나 내용 자체에서 이자가 너무 부담스럽고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성장하는 기업이라든지 네. 개인들이라든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원래 이제 몇 억을 대출을 받는데 네. 원리이자가 100만 원이었던 게 150만 원, 200만 원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네. 개인 입장에서. 네.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라고 하면 경기나 내용 자체가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왜? 어... 그 이자 돈이 시중으로 안 도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더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살 거 이자 내느냐고 못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런 개념이 오래되니까 당연히 경기 침체나 내용 자체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자체를 사실상 하반기로 생각했었고 작년에 점도표 마지막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연내 두 번의 금리 인하 내용 자체가 이미 담아둔 만큼 올해 금리 인하를 해야 되긴 하는데 네. 초반부터는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왜? 다시금 인플레가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버티고 버티다가 연말까지 가져가는 거고 어. 내년도 사실상 이렇게 가져가면 상반기 내용 자체에선 계속적으로 질질 끌다가 네. 말 기준으로 가져가고 본인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나머지 토스를 하면서 이제는 니네가 알아서 해 라는 식으로 가져갈 거예요. 적어도 본인 입장에서는 절대 물가 튀어오르게 가져가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번 인터뷰나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 스토리를 보고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12월 금리 인하 확정 아님에 대한 내용 자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조금 연내 두 더 번은 이미 끝났고 네. 12월은 기준금리 인하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아니에요. 절대 확정 아님입니다. 확정 아님. 네.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 파월은 말 한마디나 뉘앙스마저도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맞아요. 그래서 확정 아닙니다라는 것 자체가 아나운서님 지금 느끼기에는 그럼 네. 안 한다는 거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느낌인데 맞아요. 절대 확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금리 인하 안 해. 할 거야. 이런 네. 얘기를 미리 절대 안 해요. 데이터 디펜던스 얘기하지만 절대 긍정적으로 보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 안 한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쪽이 조금 더 높다. 대신에 이제 뭐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환호나 내용 자체는 나와줄 수 있지만 워낙 그 내용 자체까지 담아두고 지금 랠리를 펼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폭락이나 내용 자체를 조심스럽게 봐주셔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물가 자체가 다소 높은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는 만큼 지금에 대한 내용 자체는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되는 부분에서도 사실 조금 빨랐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하는데 네. 다음번에 대한 내용 자체는 오히려 제 기준으로 만약에 말한다라고 하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같은 경우는 좀 안 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저 역시도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시간값 보고 내용 자체 보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브리핑하는 시간 좀 가져보고요. QT에 대한 내용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장이나 내용 자체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긴축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풀어주는 결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체는 그래도 긍정으로 봐주셔라. 지금 내용 자체는 긍정이고 12월에 대한 내용 자체는 우리가 또 12월 가서 또 보면 되기 때문에 네. 현재 상황 자체의 랠리나 내용 자체는 조금 더 즐길 필요는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파 파월이 돌아왔다고 말하죠. 이런 파월 의장의 발언, 속도 조절 신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방송 중에 진행하는 방송 자료와 전략까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면 자료와 투자 전략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빅테크 3인방,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모두 웃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AI와 광고 매출이 견조했지만 설비 투자 확대와 성장 둔화 우려로 주가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칼리 전문가님, 이번 실적 보면 AI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한 걸까요? 아니면 피크아웃 신호로 봐야 될까요? 사실상 이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정말 달려가는데 지금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네. 한번 좀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일단 구글 같은 경우는 역사상 첫 분기 매출 기준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클라우드라는 시장 자체가 이번에 좀 지배적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오늘 새벽에 좀 발표를 했었던 금요일 이제 아침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시간대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일단 실적 자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보면서 폭등을 했었는데 네. 자, 지금 내용 자체에서 일단 눈에 띄는 거는요. 성장 자체가 뭐 구글이 뭐 하는 회사인 줄 알잖아요. 네. 우리가 유튜브 내용 자체를 좀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서비스 클라우드 유튜브 광고 각각의 매출이 있는데 클라우드에서 일단은 34% 증가 흐름 자체를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악재나 이슈 자체가 있었는데 이후 벌금 35억 달러 제외 시 영업이익 22% 마진 33.9%를 보여줬습니다. 네. 자,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눈에 띄는 내용 자체는 나머지들도 단계적인 모든 내용 자체의 성장 세 부분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하면서 좋긴 하지만 가장 큰 성장 내용 자체는 AI에 대한 내용 자체 확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클라우드 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자체도 지금 한번 좀 보시면 지금 현재 내용 자체에서 매출 다 어닝 서프라이즈 잘 나와줬죠. 네.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지금 클라우드 매출 자체 성장폭이 대폭등이에요. 그렇죠? 33%, 네. 21% 지금 전체적으로 나머지 성장도 잘 이어가는데 뭐 클라우드만 성장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됐는데 클라우드 성장을 잘하니까 플러스다 이 개념이 아니고 다 성장을 하는데
얘도 클라우드. 클라우드. 저기도 클라우드. 네. 근데 이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 자체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네. 클라우드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쿠팡이에요, 여러분들. 쿠팡 같은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 시장인데 네. 얘네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나 연 기준으로 네. 쏠려요.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 자체가 쏠려요. 어. 급격하게 1년에. 또 지금 그래서 소비 시즌 다가오잖아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물량 자체가 폭발하니까 트래픽 때문에 이 네. 클라우드 자체에 이제 서버나 이런 부분들을 엄청 크게 설비를 해놓은 거예요. 어. 근데 나머지 11개월이 놀아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임대를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뭐냐면 강남 건물을 얘네가 다 산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어. 구글, 아마존이 다 샀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거기에 따라서 네. 임대를 내주는 건데 네. 지금 AI 시장이 워낙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쪽 시장에서 이 클라우드 시장 자체가 워낙 인기가 지금 큰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임대 수익을 계속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강남 건물주인데 대박이 터진 거죠. 다 임대 공실이 없고 어. 다 지금 무슨 가로수길 뭐 하면서 원활하게, 우리 네. 이런 것처럼 이슈 있으면서 사람들이 붐비는 상황이기 어. 때문에 폭발적인 임대료나 내용 자체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제2의 우리가 AI 인프라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를 가져가는 게 다시금 어떻게 보면 제2의 클라우드를 잡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내용 자체로 전체적으로 AI로 이어지면서 클라우드가 대박이 났는데 결국에는 AI에 대한 지금 설비 투자나 내용 자체 부분에서 비용적인 측면 자체가 압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와주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3%대 이제 하락 흐름 자체를 보여줬고요. 네. 비용적인 측면의 내용 자체. 메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일단 좀 단기적으로 일단은 좀 사용했었던 비용 자체 일회성 세금 충당금이 159억 달러가 반영이 되면서 네. 순이익이랑 EPS가 지금 마이너스 나와주면서 13% 급락을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매출적인 측면이나 내용 자체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 네.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이런 네. 부분들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온다. 어.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요. 다 전국 1등, 2등, 3등 애들이에요. 막 모의고사만 보면 막 거의 다 만점 1개 틀리고 이런 애들이라서 네, 네.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네. 얘네가 혹시 2개 틀리면 혼내야지 이거. 시장 기대감이 너무 너무 높은 큰 탓에. 거예요. 그래서 네. 얘네는 조금이라도 니네 왜 이렇게 비용을 많이 써? 이런 네. 부분들 내용 자체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좀 혼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내용 자체가 피크아웃이냐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어찌 보면 피크아웃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정 짓기는 어렵잖아요. 상승장에서 지금 제가 고점 판독기 이런 부분들을 맞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내용에서 우리가 50대 50에서 기준을 본다면 한 6대 4 기준으로 현재 내용 자체가 피크아웃으로 한번 단기적인 조정 내용 자체 어.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좀 내용 자체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혹시 전문가님의 오늘 히든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이전부터도 그렇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 기준 제가 이거 작년, 재작년부터 폭등할 때부터도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네. 자, 노보노디스크입니다. 노보노디스크. 음.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제 위고비로 어떻게 보면 정말 폭발적인 네, 인기를 가져가고 있죠. 맞습니다.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계속 늘어나요. 네. 그래서 이제 GLP-1 기반 치료제 이제 치료제인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치료제예요, 치료제. 그래서 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맞고 계속적으로 이제 뭐 식욕 감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살 빼는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다 대신에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한 달 맞고 나 이제 뭐 5kg, 10kg 뺐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제 안 할 네. 거야가 아니고 계속 하게 된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유지 때문에라도.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이 계속적으로 고객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업 자체는 가격적인 측면이나 리스크 자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올릴 수 있고요. 최근 이슈 자체가 좋아요. 지금 이제 메세라에 대한 경쟁 입찰 참여를 해서 최대 90억 달러 규모 제안을 했고요. 경쟁사인 화이자 대비 우위를 제시를 하면서 비만 파이프라인 강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리값이나 내용 자체는 제가 이전부터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는 QR로 참여를 해주시면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당뇨 위고비 치료제 관련주인 노보노디스크 소개해 주셨는데요. 정확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실시간으로 관련 자료와 전략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드리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시청자분들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